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과는 힘든 와중에 2020년에 흑자도 달성했고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기 산업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에서 K바이오란 말도 생겼고 인천이나 송도 중심으로 CMO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벤처 생태계 자체는 다사형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가 된 거는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게 또 투자더라. 투자가 안 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이 너무 약하다.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왔잖아요. 바이오 제약 분야에 300명 중에 혼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자금 좀 지원하면 좋겠어. 규제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 스타트업 육성해줘. 이런 식의 현장의 니즈를 가져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우선 바이오벤처가 어떻게 생겼냐 이 얘기를 제가 요즘 와서 많이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정부에 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술지주 회사가 만들어지고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처음 생겨요. 여기 SBI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벤처 캐피탈이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IT 중심의 벤처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90년도에 바이오니아 지금의 한국생공이 처음 만들어지고 바이로메드, 마크로젠, 시트리 이런 것들이 1990년대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생명공학 육성법부터 시작해서 벤처 특별법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별로 봤을 때 김대중 정부가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실제 저 보라색인가 보면 저게 지금 코스닥 지수죠. 이때 문재인 정부가 1034였어요. 진짜 높지 않았어요. 어떻게 2000년대 초반에 283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680이더라고요. 오늘 찾아보니까. 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후퇴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오늘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벤처붐이 일어납니다.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벤처붐을 일으켰던 게 IMF 다음에 대기업들이 망하면서 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벤처의 붐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때는 보통 IT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병역 특례를 한다거나 개인 투자금의 30% 소득 공제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벤처기업 수를 2,000에서 11,000개까지 늘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벤처의 모럴 해저드 일들이 생기면서 노무현 정부 때 벤처 버블이 일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벤처의 건전화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역할은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IMF를 맞춰서 처음으로 어휘되었던 버블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모럴 해저드가 심해서 그 당시에는 벤처는 망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려고 민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정부가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간 투자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 벤처가 점점 꺼지게 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새로. 그러면서 직방 토스가 만들어지죠. 근데 제일 잘한 거 연대보증 폐지를 하죠. 3자 연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와서 창조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양한 팁스 프로그램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국가가 한 거 치고 그 다음에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제도 만들었고 또 개인 투자 조합, 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샌드박스라거나 여러 가지 했는데 이때는 또 코로나랑 겹치면서 모태펀드나 돈을 엄청 푸는 시기가 돼요. 근데 돈이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돈을 잘 썼어야 되는데 전체 지금 7.3조 원 중에 3분의 2가 이 시기에 돈이 풀립니다. 바이오에 받자가 들어가면 다 투자받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그때 투자해서 그런 것들의 실패 경험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CVC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여건이었고, 그래서 1, 2차를 비교를 해보면 1차는 IT 중심의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2차에서 벤처부는 다양한 벤처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실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나 연구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우리나라 투자액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바이오 현황이나 오늘과 내일의 문제점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다양한 밸류체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 제약사, 아까 말씀하신 동화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1890년대 벤처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 제약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바이오텍이 점점 성장하는 모델이 됐고 또 부분적으로 CRO나 CMO의 산업들이 커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양한 산업군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역할들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바이오 산업 보면 그러니까 동화약품이 1897년, 바이오니아가 1992년, 거의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죠? 100년?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 약들은 뭐 아시다시피 소분업을 시작을 했죠. 원료 소분업부터 시작을 했고 GMP가 도입이 됩니다. GMP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생산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제일 큰 게 물질 특허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릭 갖고 이제 못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1987년에 도입이 되면서 저희가 신약 개발이 2000년대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의약품 수출에 대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글로벌 신약 하나 만들지? 신약을 국내 신약만 맨날 나오고 있네. 더 중요한 건 제네릭보다 못 파네. 저는 지금 제가 1995년에 대웅제약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약사나 벤처의 그런 일들을 좀 겪었던 세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병건 대표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30년을 이걸 보면서 그 당시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가 과연 신약할 수 있을까? 글로벌 신약할 수 있을까? 제약사가 1조짜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그게 됐더라고요. 어느 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서서 벤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들이 설립이 되고 제일 중요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CMO가 돈이 될까? 또는 CMO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돈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약사였다면, 기존 전통 제약사였다면 못했을 거다. 오히려 새로운 개념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조금씩 시작을 합니다. 그 2010년도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벤처들이 이제 상장이 시작됩니다.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 제도가 2005년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상장이 막 이루어지면서 벤처를 해야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국내 시장이 20조를 돌파하고 그리고 한미가 그 전에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하죠. 물론 그 네 개가 다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자구나무 수출을 하는 그런 아주 회개한 일, 그 당시에 와 이게 가능해? 했었던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약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VC들이 투자를 하면서 제일 그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요. 초기 단계 투자를 하는데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 제발 좀 안전한 거 하지 말고 초기 투자하자. 그래서 우리 LSK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진행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바이오 업계 시드머니를 많이 뿌려주셨어요.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 대표님도 나와 계시고 그때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벤처들이 너무 기반이 없을 때
정부 돈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자금 갖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 대표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2024년 지금 현재를 돌이켜보니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한 1,800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전략, 최근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아직도 정부가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아쉽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 수출하면서 2021년 아주 대단한 기술 수출이 일어나죠. 자고 나면 정말 신문에 나는 세계적인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정말 르네상스 같은 한 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VC에서 투자한 돈, 정부에서 투자한 거, 기술 특례 상장 이런 다양한 정책과 돈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그 한국공대에 가 있었어요. 벤처를 하면서 되게 회의도 많이 느꼈고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나는 이제 바이오계를 떠나야겠다.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뭘 했냐면 바이오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바이오가 과연 세상에서 죽을 것이냐, 다시 우리가 못 필 것이냐 하면서 기존에 했던 우리 선배들의 성공했던 선배들이 과연 실패가 없었을까 하면서 제가 실패 위주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회사가 플랫폼에 있는 회사였고 또 그 당시에 나름 성공한 회사였어요. 근데 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엄청 힘들고 실패하고 몇 번을 회사를 접어야 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힘든 과정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코스닥 1위 했잖아요. 어제죠. 어제 라이센스 아웃했죠.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해서 지금 임상 3상 결과가 좋게 잘 나왔죠. 그래서 뭐 40만 원까지 가내만에 했던 것 같고 시가총액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한 15조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18조까지 올랐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비에 12조. 그러니까 전자를 어쨌든 전자 소재 이런 것들을 넘어선 거죠. 정말 잘한 일 같아요. 그리고 알테오젠에서 아시다시피 하이브로자임 제형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갖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거 보시면 진짜 그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꼼꼼히 물어봐갖고 잘 정리해 놓은 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오뚜기랑 같이 합병하면서 참 너무 다른 이종길의 M&A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그 투자가 정부에서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지금 평균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 데이터 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IPO 전까지 평균 투자 금액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민간 R&D에 대한 투자가 2004년에서 20년 후에 올랐을 때 완전 5천억에서 4조까지 해서 한 10배 단위수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벤처 신규 투자 금액도 너무 적은 돈에서 1조가 넘는 거의 2조가 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시리즈 B단계에서 평균 116억 정도 상회를 하는 것 같고 팁스가 한 334개에서 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벤처들이 성공한 나라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투자에서는 아시다시피 진짜 바이오가 넘버원이었다가 최근에 엄청 좀
밀리고 있죠. ICT 대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정부의 모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 대비 거의 넘버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투자 금액도 많이 줄었지만 또 그거에 대한 매칭도 지금 현재 되게 어렵다고 듣고 있고, 실제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상장도 하고 상장한 것이 다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그 막힌 거를 어떻게 뚫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콘 특례 상장 잠깐 만들었다가 요즘 안 되죠. 그리고 뭐 바이오가 생각보다 상장하기에는 아주 좋고 돈의 회수율도 좋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한 평균 10년이고 지금은 12년에서 한 15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이오가 저는 어디 가서 신약 개발 10년, 20년 걸리는 거 맞는데 바이오에 아까 말한 대로 밸류 체인이 있고 생태계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면서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고, 바이오의 투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 보겠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보면 지금 현재 바이오 중심으로 그 2005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바이오가 이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그리고 10년간 기술특례 상장했을 때 공모가 대비 떨어지는 데가 한 40% 이상이 지금 50%고요. 하회 기업이 정말 72%입니다. 이건 바이오뿐만 아니라 기술특례 상장하는 걸 본 거고요. 대부분 바이오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9개, 올 초에 한 3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바이오가 기술특례 상장에서도 지금은 많이 벽에 부딪히고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70 몇 프로 정도라고 했잖아요. 공모가보다 하회하는 기술특례 상장된 공모가가. 근데 최근에 보시면 2020년 기술특례 상장 25개사 중에서 바이오가 실제로 공모가보다 상승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 개 있는데 이 뉴스가 뉴스원에서 2024년 7월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데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공모가 하회를 한다. 그러면 바이오가 못해서 후져서 그냥 기술특례 상장해 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기술특례 상장이 안 되니까 M&A라는 게 시작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M&A가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이 다음에 성장 모멘텀이 없는데 그걸 갖고 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OCI에서 그런 일을 해봤고요. OCI는 정말 전형적인 제조 화학회사입니다. 결국은 그 제조할 때 처음부터 시범 하나까지도 제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나온 퍼포먼스를 가지고 비교하는 정말 제조 마인드를 가진 회사입니다. 저 그 회사에서 3년 일해봤어요. 처음에 1년은 정말 사기꾼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언제 나오냐요, 얼마 버냐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구조가 완전 뇌 구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쪽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설득했는데 다행히 오시아에서 바이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두강도 인수했고 약간 요즘 안 좋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한미도 도전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대기업 자본을 가진 회사들의 성장 모멘텀의 미래의 산업으로 바이오는 나쁘지 않다. 단 그거를 하는 그 경영 방식이나 지배 구조는 좀 바꾸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다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팀이 업데이트 조금 해가지고 좋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렵고 힘든 와중에 2020년에 흑자도 달성했고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기 산업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K바이오란 말도 생겼고 인천이나 송도 중심으로 CMO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벤처 생태계 자체는 다사형이다. 아직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바이오 산업을 긍정과 부정으로 보는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일단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원활한 자금 조달,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가 된 거는 좋아. 그리고 우리 바이오는 희망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게 또 투자더라. 투자가 안 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규제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복수응답이어서 이런 답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직도 바이오는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왔잖아요. 국회 와가지고 바이오 제약 분야에 300명 중에 혼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4년 동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산자위나 또는 복지를 가려고 그렇게 희망했건만 초선이라고 과방에 밀어 넣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바이오나 제약 분야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공청회 이런 일들을 하고 같이 계속 현장과 스킨십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현장의 애로사항은 거의 아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금 좀 지원하면 좋겠어. 규제 좀 완화했으면 좋겠어. 스타트업 육성해줘. 전문 인력 해줘. 이런 식의 그 현장의 니즈를 가져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R&D 자금이 우리나라가 30조가 채 안 돼요. 올해 뭐 R&D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뭐 29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올해 총 예산이거든요. 그 중에 산업으로 가는 비율은 한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은 많이 드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융자형 R&D 예산 지원 그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무이자 또는 아주 저리의 이자로 산업 자금을 대주자. 특히 임상 비용이나 그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그래서 이거는 기금 같은 데서 돈을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D 자금하고 좀 세퍼레이션 돼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법안 발의를 다 했고 한 8개 정도를 바꿨어요. 촉진법, 뭐 산업기술 촉진법, 해양수산 촉진법 해서 6개에서 한 7개 정도를 지금 이런 걸 해야 돼 하고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법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융자형 예산 지원을 통해서 산업계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통해서 그 공공기관의 돈들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예타 면제 추진 그 법안 발의했거든요. 이거 정부에서 지네들이 다시 하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저는 네거티브 규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포지티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행령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뭐 기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12월까지 이거 법안 안 내면 안 된다고 국감 때 완전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2년 지나야 가능해요. 우리나라 그 예산 구조나 여러 가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올해 12월에 발의를 해도 내년에 통과가 될 거고 우리나라 그 예산 그 재정 계획이 3, 4월에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통과돼도 3년 후에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년이면 진짜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예타를 왜 제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 새로운 기술을 해야 되면 그거에 대한 그 경제성 평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문제가 있고 과감하게 투자하자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정부가 한다고 하는데 느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
정부도 그러니까 개인의 왜냐하면 연구소나 이런데 우리나라 정부 산하기관의 연구소들이 기업으로 많은 기술 이전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 이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술 이전 해봤자 근로소득세랑 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거의 받는 돈이 적대요. 세금을 로또가 33%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센 세금이. 근데 이거는 한 45% 해요. 그러면 누가 기술 이전하겠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만 갖나요? 그 기관에도 떼줘야지, 서로 나눠야지.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과기부나 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아직도 이걸 잡고 있어요. 제가 끝까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거 하나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위에서 세금을 감소하는데 실제로 세금 감소율이 우리나라가 몇 조를 걸어들이는데 지금 한 12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정한 연구자를 위해서 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맨날 지금 이거 달달달 볶고 있습니다. 그리고 M&A 관련돼서 M&A 하거나 기술성 상장 제도의 활성화 지원책들에 대한 법안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데 보면 기간이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차손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기술성 특례 상장을 하는데 실제 돈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3년 후면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손익구조 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좋은 파이프라인이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님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금감원 일이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만 그 매출로 기준으로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일을 보통 하고 투자자들이 책임지고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형태들인데 그런 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을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바이오법 제정법입니다. 이 제정법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부처랑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약산업 육성에서 CRO가 제약산업 육성 지원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강화 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아시죠? GMO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유전자 가위로 할 수 있는 거 그 법안 발의해놨습니다. 아,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무식해가지고 GMO라고 다 생각을 하고 막 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첨단재생의료법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에 제가 공청회를 국회에서 이것도 진행할 건데, 우리가 첨단재생의료법의 취지가 좀 쉽게 가자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특히 생산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병원에 꼭 거기에 GMP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병원하고 기업하고 콜라보하면 되고 기업에서 만들어서 잘 운송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하고 방송 분리하자고 진짜 혼자 연락에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제정법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거 법안 곧 통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 52시간 풀어달라. 우리나라 연구가 후져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또 다 풀기는 또 반대가 많아서 우리나라 상위 5% 이거는 좀 풀어보자 해서 지금 요거 법안 발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약산업에서 많이 투자되는 토지 건물 이런 거는 다른 데랑 좀 달라요. 다른 그 제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세제해달라는 그런 법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공계 지원 특별법,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성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과학에서 기술로 옮겨가고
연구에서 산업화로 가는데 그거에 대한 확산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구자 창업 지원까지 묶어가지고 과기부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부처마다 다 각자 하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법안이 제대로 된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시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